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큰일 났습니다. 문재인 재판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문재인의 뇌물혐의 사건인데요. 첫 재판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 본인이 안 나가도 되기 때문에 문은 불출석했는데요. 다만 문이 이송 신청을 했던 거 있죠. 그러니까 문의 주소지 쪽으로 좀 재판을 옮겨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신청을 갖다가 이 재판부에서 기각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편하게 자기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 받으려고 했지만 이제 문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와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죠. 문재인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문재인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재판 준비 기일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 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됐습니다. 문은 이날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았고요. 변호인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판 준비 기일에는 변호인은 나오지만 피고인이 반드시 나와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정식재판에 앞서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검사 측 입장도 확인하고 그리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그런 절차를 공판 준비 기일이라고 그러죠. 정식재판과 달라가지고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날 재판에서 앞서 문 전 대통령 문재인이 신청했던 관할 이송 문제, 다시 말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의 지금 주소지 쪽으로 옮겨가지고 재판하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해달라. 이거는 재판부 이송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왜 울산 쪽으로 가려고 하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울산이 자기 집에서 양산에서 좀 가까운 곳도 있겠지만 여기가 좀 상당히 좌파가 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자기의 나발이라고 보고서 이쪽으로 옮긴다면 재판받는데 좀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단순히 서울을 오가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울산지방법원으로 이 재판을 옮겨가면 그쪽에서 뭔가 지금 제2의 권순일과 같은 그런 야로를 부려서 뭔가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형국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판에서 문재인이 신청한 관할 이송 문제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이송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고령의 문재인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시간 내지 10시간 이동해서 재판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 그런데 문재인은 말이죠, 경호원도 있고 다 말이죠, 지가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렵다고, 그리고 왜 차로 옵니까? KTX로 오면 되는 거지.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왕복 8시간 내지 10시간이나 걸리고, 그리고 문재인이 고령입니까? 문재인이 고령이어서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울산지방법원으로 이송해달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전주지검은 말이죠, 지난 4월 24일 문재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뇌물수수를 범했다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를 했죠.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폐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문재인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항공사 타이스타jet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 원 등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 항공의 해외 법인인데요. 이상직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그러니까 중진공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중진공 이사장을 받고, 그리고 문재인 딸과 지금 사위에게 특혜를 베풀었다는 것이 지금 검찰의 기소 이유입니다. 검찰은 말이죠, 지난해 전주지검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문재인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조현옥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지방법원 형사부 27부는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현옥 사건은 형사하부 27부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인성 부장판사입니다. 자, 정리하면요. 지금 문재인이 큰일 났다. 뭐 큰일 났다고 하면 뭐 진짜 뭐 큰일 난지 안다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문재인 지가 요구한 것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는 뭐 특권이라도 있는 듯이 울산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 고령이다. 그리고 8시간부터 10시간까지 걸리는 그거를 감당하기가 어렵다. 뭐 그러면서 울산지방법원으로 사건 이송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중앙지방법원에서 계속해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앙지방법원에서 받고 그 다음에 또 뭐 항소를 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서울고등법원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리고 또 대법원까지 아무래도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개처럼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아야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 좌파들은 말이죠, 문재인에 대한 이 기소가 마치 정치 보복이나 되는 듯이 문재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검찰이 문재인을 잡기 위해서 억지 기소를 한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문재인은 말이죠,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이상직한테 주는 대신에 이상직으로부터 결국은 돈을 받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딱 부러지는 뇌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직접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재인이 딸과 사위가 받은 것은 문재인이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지금 죄가 거의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뭐 재판 나오는 것마저도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자, 문재인은 사실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죠.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서해 공무원 피격 살해 사건에다가 그 다음에 또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그 다음에 원전 강제로 원전을 멈춰 세운 사건, 뭐 또 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된 거,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뭐 너무나 많은 어떤 그런 범죄를 사실 저질렀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사실상 수사가 되고 재판을 받은 건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재판을 이제 받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문재인이 유죄가 될 가능성도 다분하기 때문에 검사는 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겁니다. 만전을 기해야 될 거야. 더군다나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은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것이 뭐 주고받은 대가성이 없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거는 말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뇌물죄로 처벌받았다는 사실, 이거를 우리는 잊지 말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최순실이 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이 처벌을 받은 거가 경제적 공동체라는 이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집 구석이야말로 진짜 경제적 공동체죠. 그러니까 이 집 구석이 이제 빠져나갈 구멍은 사실상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뇌물죄로 처벌받아야 되는 거고, 문재인의 뭐 사위라든지 딸이라든지 다 사실상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문재인이 마누라마저도 사실상 이 같이 공범이라고 본다면 모두 뇌물죄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뭐 김정숙이라든지 아직도 지금 수사하고 재판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뭐 또 문재인의 딸도 계속해서 또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의 아들도 사실상 꼬린 것이 있었죠. 이 가족이 결국은 사법적 판단, 사법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문재인은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꼼짝없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심투입니다.